자, 시작하자. 책 피자. 자, 오늘 어디 펴야 되냐? 5투 페이지 104페이지 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7단원 수권이야, 수권.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물질의 특성, 혼합물에 분리하면서 화학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바로 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구화학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지구화학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외워야지. 다 외우는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 수업 듣고 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들 분명히 1학년 때 얘랑 이름이 비슷한 거 하나 배웠을 거야. 그게 바로 직권이지, 직권. 너희들 직권 배웠을 때 뭐 배웠어? 뭐 지각, 멘틀, 외행, 내행,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암석들까지도 어떻게 문제 공부했어? 외워서 했지. 외워서 문제 푸시는 겁니다. 수권도 역시나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 수권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수 한자로 물 숫자지.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자, 이 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총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야 돼. 총 두 가지.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과연 이 수권들이 어떤 놈들이 모여서 만들었냐. 다시 말하면 수권의 분포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 이러한 지구상에 있는 물 어떻게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자원으로 이용하니까 수자원에 대해서 배워야겠지. 자, 오늘 수권의 분포, 수자원까지 배우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수권의 분포입니다. 수권이 어떻게 존재하냐. 자, 수권,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들은 지표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지표면의 70%나 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를 우주에서 바라보면 어때? 굉장히 파랗죠. 우리 지구는 파란 행성입니다. 그런데 다른 행성들은 물이 없으니까 뭐에서 매우 우리랑 좀 다릅니다. 자, 이 수권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지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누구냐? 바로 바닷물입니다. 우리가 이 바닷물을 한자로 쓰면 뭐라고 하냐? 이걸 수라고 하죠. 바다 해자야. 수는 물 숫자고. 자, 우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해수들은 얼마 정도를 차지하나? 97%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 자,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애들을 뭐라 하냐? 우리는 그걸 담수라고 합니다. 담수. 자, 그러면 해수가 뭐냐? 해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 맛이 어때? 짠맛이 나죠. 짠맛이 난다 이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수가 짠맛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마실 수 있어 없어? 마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 우리가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용하기 어렵다. 자, 이 해수의 반대말 담수죠. 담수. 자, 담수라는 뜻이 뭐냐? 담수는 짜지 않는 물이야. 짜지 않는 물. 반대말이니까. 근데 담수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겠어? 대부분 육지에 위치해 있겠죠. 육지 대부분의 물이고, 얘네들 짠맛이 난다 안 난다?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말했듯이 육지는 대부분의 물을 우리가 담수라고 그래. 근데 육지 모두의 물이 담수야? 아니죠. 우리 육지에도 짠맛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바로 사해지, 사해. 사해는 이제 커다란 호수거든? 커다란 호수에서 육지에 있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어때? 짠맛이 나지? 굉장히 짠. 그 어디 있는 바닷물보다 짠 곳입니다. 그러니까 육지 모두의 물이 담수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자, 이 육지에 있는 이 담수들은 총 우리가 얘네들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빙하고,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는 게 지하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호수와 하천수죠. 자, 빙하는 무슨 물이야? 얼어있는 물이지. 얼어있습니다. 고체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근데 빙하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 너희들 알고 있지? 북극, 남극, 다시 말하면 극지방에 위치해 있죠. 자, 극지방. 에만 빙하가 있냐? 아니지.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얼음.
뭐 어디 있어? 냉장고? 아니지. 고산지대. 다시 말하면 매우 높은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나 알프스와 같은 곳 그쪽에 그 위쪽을 보면 만년설이라고 해서 높지 않는 빙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빙하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어? 어떻게 이용해야 돼? 녹여 이용해야지. 우리가 녹여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빙하를 많이 이용할 수 있어? 없지. 얘네들 대부분 극지방과 고산지대에 있어서 이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만 이 빙하를 녹여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두 번째로 양이 많은 게 뭐냐? 바로 지하수예요, 지하수. 자, 지하수는 어디 위치해 있어? 지하에 있지. 자, 지하에 흐르는 물을 우리가 지하수라고 하는데 얘네들 이용 잘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지? 땅만 파면, 우물 파면 그래서 쭉쭉 나오는 게 지하수니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수와 천수. 얘네들은 양이 가장 적어. 수권 중에서도. 그 호수, 이 호수는 같이 있는 물. 여기서 하천수가 무슨 말이야? 하천수라는 건 애들 간단하게 생각하면 강이야. 이 강의 물을 하천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호수와 하천수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겁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우리 바닷물, 이 수권의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해수, 바닷물이고, 그 다음으로 차지하는 게 담수 중에 빙하가 두 번째로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지하수가 차지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호수와 하천수가 차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다? 지하수와 호수와 하천수라고. 자, 그런데 이 지하수는 수권 중에서도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면은 한 대략적으로 0.76%를 차지합니다. 자, 호수와 하천수는 몇 퍼센트를 차지해? 바로 0.01%를 차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자 보면 이 수권의 활용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가 이제 이 바닷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자, 두 번째 바로 수자원이에요. 수자원.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물을 자원처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수와 호수와 하천수는 양이 어때? 지하수와 호수와 하천수는 기본적으로 둘이 합쳐봤자 0.77%로 매우 적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을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했어? 간단하지? 절약하고 깨끗하게 쓰자 이겁니다. 이렇게 되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지하수와 호수 하천수는 양이 매우 적으니까 절약해서 깨끗하게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너희들 기본적으로 지하수를 많이 쓰냐 호수 하천수 많이 쓰냐? 가장 많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 분명히 너희들 답을 지하수로 할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호수와 하천수를 주로 이용하고 부족하면 지하수를 이용합니다. 이해되시겠죠? 호수 하천수를 주로 이용하고 부족하면 지하수를 쓰는 거야.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 그건 지하수를 퍼서 쓴 게 아니라 이 강을 막아서 댐으로써 물을 채워 넣어서 그 물을 깨끗이 정수해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너희들 이 서울의 수도권에 쓰는 아리수 그거 어디서 왔냐? 팔당댐에서 왔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수는 바닷물은 어때? 해수와 같은 물은 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식수로 이용할 수는 없어. 그런데 다른 거로서는 이용할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유람선을 타고 관광할 때 폼 잡고 이렇게 놀고 다니기 좋을 때는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고 관광이나 또는 우리가 물건을 옮겨 다닐 때 운반할 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를 이용해서 운송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해수를 우리가 마시고 싶어. 근데 마시면 어때? 마시면 얘네들 맛이 나고 그러니까 갈증이 나면 오히려 더 갈증만 더 나고, 그리고 얘네들 마셔봤자 어차피 우리가 설사를 하게 되는 것처럼 건강이 되게 안 좋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식수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 물질 특성에서 혼합물에 분리할 때 배웠잖아. 어떻게 하면 돼? 바로 해수 담수화 과정을 거치며 우리가 얘네들을 담수, 다시 말하면 짜지 않은 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빙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 녹여서 이용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바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자, 우리 이 수자원 같은 경우를 어떻게 이용하냐라는 거죠. 우리 지구 사람들 수자원의 이용. 자, 수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총 4가지.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농업에 사용하는 농업용수고, 두 번째가 바로 유지용수고, 자, 세 번째가 바로 생활용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공업용수죠. 공업용수. 자, 농업용수는 무엇을 우리가 농업용수로 할까? 농업용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거나야 농사를 짓는 물만 이용하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축을 기를 때 이용하는 물이야. 우리 특산업 용수란 말 안 써. 우리가 둘이 다 합쳐서 농사 짓거나 가축을 키울 때 농업용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유지, 두 번째 유지용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유지하다는 거지. 자, 뭘 유지하냐 이거지. 강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야. 다시 말하면 이 유지용수가 굉장히 적어진다라고 하면 강이 흐르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이 수권 자체 이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생활용수가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물을 말해. 일상생활.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for example, 설거지 하거나, 빨래하거나, 우리가 요리할 때 이용하는 물이 생활용수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거, 일상생활에서.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공업용수가 뭐냐면은, 공업용수, 공업인의 공업. 공장에서 쓰는 거야. 우리가 제품을 만들거나, 또는 세척할 때, 씻을 때, 청소할 때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냐, 기계의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사용하는 물을 말하죠. 냉각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기계가 돌아가면 굉장히 뜨거워져. 그걸 식힐 때 사용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의 총 이렇게 농업용수, 유지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렇게 4가지로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의 현황을 봅시다. 현재 상황. 자, 우리나라는 농업용수를 많이 써, 유지용수를 많이 써, 생활용수를 많이 써, 공업용수를 많이 써. 우리나라 공업국가 이렇게 공업용수 많이 쓸까? 아니, 우리 일상생활, 우리나라 인구수가 한 5천만 명 되고, 그 사람들이 생활용수를 쓰면 얼마나 많이 쓰겠어? 생활용수가 많이 쓸까? 아니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바로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 우리나라 보면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땅덩어리가 논이야, 또는 밭.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또 그때 그 농업할 때는 물의 양이 많이 필요해, 적게 필요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농업용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유지용수입니다. 유지용수. 우리가 강을 흐를 때는 많은 물이 필요하지. 유지용수가 적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생활용수고, 네 번째가 바로 공업용수입니다. 공장에서 그렇게 물을 많이 안 쓰나, 공업용수가 굉장히 그 네 번째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농업용수, 유지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고, 자,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고 있잖아. 자,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의 양 과연 어떻게 되겠어? 물의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니까 기본적으로 생활용수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인구가 늘어나면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될 식량도 많이 필요하는 농업용수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있어. 기술 발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장에서도 물을 많이 사용해. 공업용수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책에 나와있죠. 10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밑줄 치지 말입니다. 인구 증가, 산업과 문명 발달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으로 물 사용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호수와 하천수, 그리고 부족하면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양은 이 수권 전체에서도 0.77%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작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하겠어? 굉장히 아껴 쓰고 절약해서,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가 또 다시 물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책을 보시면, 자, 지하수는 호수와 하천수에 비해 양이 많고 76배나 더 많네. 양이 많고, 또 이 밑줄 시작 빗물이 스며들어 채워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수자원으로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비가 오면 이 지하수가 다시 차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수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와 같은 경우는 어떠냐? 지하수는 단점이 있어, 단점. 자, 지하수는 이 지하에 흐르는 물이야. 자, 이렇게 흐르는 물. 자, 우리가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우물을 파가지고 이 지하수에 있는 물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지하수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 지하수의 물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계속 사용한다고 생각해봐. 계속 사용한다 보면 물의 양이 줄어들어 없어졌어.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하수를 많이 활용하면 여기가 뻥 뚫려버리는 빈 공간이 생겨버리게 되니까 이 위에 있는 땅은 어떻게 되겠어? 위에 있는 땅은 무너지겠죠. 우리가 이걸 유식한 말로 지반심하라고 합니다. 지반, 땅 진짜지? 땅이 아래로 깔아앉아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지반 치마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커다랗게 계속해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때 도시에 싱크홀이 막 이렇게 생기죠. 이거는 지하수 양이 적어졌기 때문에 땅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돼. 자, 넘어가자. 수자원 관리 방법으로 보면, 자, 이 강과 호수 사용하려면 댐을 건설하거나 아니 지하수를 이용하려면 이렇게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해수를 다시 만드는 해수 담수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물을 절약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해야지. 자, 오른쪽을 봅시다. 물 절약 방법. 물을 어떤 방법으로 절약할 수 있냐라는 거죠. 자, 어떻게 물을 절약하냐? 빗물을 모아 이용하거나 빨랫감을 모아 세탁한다. 빨래는 우리가 그때 빨랫감이 생겼을 때 세탁을 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해야지 물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절수용 수도꼭지를 사용한다. 또는 양치나 설거지를 할 때 물을 받아서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들 이게 흐르는 물에 손을 씻거나 양치를 하면 낭비되는 물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해야 돼. 필요한 거는 그때마다. 세수할 때도 물을 받아서 세수해야지. 그런데 이게 좀 그렇지. 지금 이 시국도 시국인지라 손을 깨끗이 씻으려면 흐르는 물에 씻어야겠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몰라.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푸시겠습니다.